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민주당에서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이제 재판이 하나씩 두씩 까지면서 이제 선고되고 있잖아요. 그 즈음에서 아주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들을 보면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사람 위에다가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이런 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법안에 어떤 만드는 것은 이제 꼼수고 후한 무치시다, 이런 작태다, 이런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죠. 그때 집행유예 받았는데 그 전날하고 그날 또 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고 또 100만 원 이상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데 이걸 1000만 원 이상을 하자, 그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법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관인 것이 또 정당법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법안을 또 발의를 했어요. 이것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윤관석 전 의원을 비롯해서 실형 선고 나가지고 지금 교도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검찰에서 계속 소환을 요구하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있어요.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황운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검찰을 소환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아직 기소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럼 이 법을 만들면 기소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미 기소된 사람도 면소 판결을 받아요. 면소 판결이라는 것은 아예 소가 제기가 안 된 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법을 만드는 목적이 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발의한 의원이 김교흥 의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선 대통령 선거 다 시효가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총선 국회의원 선거 공소시효 6개월은 너무 짧아요. 왜냐면 증거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6개월이 지나면 그 전에 했던 행위가 다 면제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선거법과 관련된 공소시효를 최하 2년으로 해야 한다. 2년이 아니면 1년으로라도 공소시효를 늘려야 하는데, 그런 법을 차라리 공소시효를 늘려야 하지, 정대법에서 돈을 주고받고 수수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자. 그런 마음대로 돈 주고받고 해서 혼탁하게 만들겠다는 이유밖에 되지 않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범죄 행위를 하겠다는 취지밖에 않고 범죄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당연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있는 국회의원 구하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송영길이가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아마 실형 선고 됐고 교도소 갈 겁니다. 그러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몇 명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3자 뇌물법을 처벌을 축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제3자가, 그 제3자 뇌물법은 제3자의 뇌물을 주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공이익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단체 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 제3자가 그런 경우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범죄가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 성남FC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뜻 보면 마치 공공이익을 위해서 성남FC에 돈을 주기로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게 인허가랄지 이권을 엄청 줘요. 그 다음에 그 돈을 이익으로 얻었으니까 너희들 성남FC에 돈 내라고 계속 압박해갖고 성남FC한테 돈을 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 사건을 아예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밖에 되지 않거든요. 원래 제3자 뇌물죄가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받게 해서 뇌물죄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게 제3자 뇌물죄인데, 지방자치단체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는 처벌 못하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뇌물 주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마음대로 쓰든지 다시 이쪽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뇌물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법이 정말 제정되면 특히 정치인들이
이 법을 악용해서 엄청난 뇌물을 챙길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면소 판결하기 위해서 제3자 뇌물죄 처벌 축소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간첩죄죠. 간첩죄에 있어서 그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적국의 범위를 북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한동훈 대표가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또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당연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그래서 법사위의 법안 심사 제1 소위까지 통과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지도부 일각에서 뭐 우려를 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거 스톱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대부분의 많은 정보, 특히 반도체랄지 AI랄지 첨단 기술 산업의 비밀이 다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적국을 다 외국으로 확대해서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뭐 봐주기 위해서 그런지, 중국이 그렇게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이걸 외국으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됐는데 이제 와서 지도부 일각, 지도부 일각이 누구겠어요? 법안 소위까지 통과된 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이재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이유가 뭘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첫 번째는 이 주도권이 한동훈 대표한테 있잖아요. 지금 금투세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를 주도해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끌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결국 한동훈 대표의 공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공이 아니고. 그게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어떤 대공 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명분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원래 이재명 대표의 이제 말 바꾸기는 뭐 우리가 천하에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했다 놓고 또 말 바꾸기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뭐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첨단 기술 같은 것이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할 역량이 없어요. 일단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외국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외국에 또 검찰, 뭐 경찰, 뭐 수사관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수사할 수 있는 역량과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것은 국정원밖에 없어요. 그럼 국정원과 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 국정원이 당연히 이런 경우는 그런 거에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서 사실 이걸 뿌리째 뽑아야 하는데, 단순히 뭐 대공수사권을 악용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아주 짧은 생각 가지고 또 이걸 스탑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그런 내용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수사검사가 자기가 수사한 사건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래요, 자기가 수사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수사검사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수사검사가 수사도 하고 공판까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공판검사라는 제도를 둔 거거든요. 원칙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해서 유죄가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편법을 쓰고 있잖아요. 수사검사가 공판에 나오는 것은 유법이다, 이제 파견을 받아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공판검사는 수사한 내용을 잘 몰라요. 더군다나 대장동이랄지 성남FC랄지 백현도 이런 사건은 너무나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직접 하지 않은 공판검사는 그 내용을 알기 어렵고, 공판검사는 그 사건만 공판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수십 건을 공판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잘 볼 수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공판검사가 들어가고 수사검사가 재판에 못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엄청난 유리한 그런 재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검사도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까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다 봐요. 오직 하나의 태양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탄핵을 하고 이 모든 어떤 목표는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담으로 해요. 또 이런 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카를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생활과 생계비를 위해서 쓰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한다. 그런 법을 또 충신 중에 하나 만들지 모르겠어요. 소신에 의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안했다고 했는데, 발의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전에는 소신이 없었나요? 왜 갑자기 이재명 대표 재판받으니까 이렇게 소신을 이렇게 빙자해서 법안을 만들어내고 발의를 하는지 정말 그 작태가 엄청 심각하다. 이건 소신이 아니고 아부고 아양이고 간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